네, 최근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탓에 아시아 증시에서 상승폭이 가장 많이 나왔던 어제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반도체, 또 2차 전지 투자에 또 힘이 좀 실렸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하락 영향으로 주식시장에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보이고요. 원달러 환율, 미국 국채 금리 하락과 또 달러 약세 영향으로 1338로 여기에 선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2시간 후면 개장입니다. 챙겨봐야 할 이슈들 체크리스트로 준비했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정말 어제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첫 번째 체크박스 보여주시죠. LG에너지솔루션의 깜짝 실적부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 이 실적 장세 초입인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는데 뭐 지나치게 앞서간 걸 수도 좀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또 잠정 실적이니까. 네, 어제 삼성전자랑 LG에너지솔루션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좀 증시가 많이 올라줬는데 특히 LG전자가 좀 약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약간 예고편이었던 것 같아요. 엊그제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나서 어제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과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나오면서 좀 좋은 흐름 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감산했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좋게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3, 4분기에 실적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좀 지지부진했던 지수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들어와서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8월, 9월 달 이어지면서 23년도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 근데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낙폭이 크긴 했지만 코스닥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 2분기 사실상 삼성전자 실적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3, 4분기 실적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올해 지금 산타랠리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4분기 실적이 또 내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된다고 했을 때 좀 하반기 마지막 남은 4분기 그리고 좀 내년 초반까지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긍정적인 흐름의 폭, 상승 폭일 텐데 어느 정도 밴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저번 주에도 나와서 2,400선은 지킬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귀신같이 지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단으로는 지금 2,400선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상단으로는 사실 이제 2,600, 2,650선을 이제 돌파를 하냐 못하냐인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약간 많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분간 이제 그런 박스권, 큰 박스권이죠. 그런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움직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기간 자체가 굉장히 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시나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지금 추석 연휴 이후에 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이게 지금 외부 변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뭐 올해 그러니까 1월부터 올랐던 그 2,100선부터 올랐던 그런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내년에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벌써부터 이제 4분기이기 때문에 내년을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결국에는 FOMC가 지금 2번 남았는데 거기서 이제 연준위원들이 지금 비둘기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사실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이전치보다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증시는 끌어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용지표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을 때 안 좋게 나왔는데 좀 눌렸다가 다시 올려주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만약에 국내 증시가 이제 이에 동조를 해서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상단으로는 일단 2,650선까지도 네.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실적 시즌에 이번 3분기에 특히나 좀 실적 기대해 볼 만한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만한 섹터 어디로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저는 반도체 쪽이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감산에 대한 효과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슬슬 이제 보여지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수요에 대한 부분을 줄여서 가격을 맞추겠다라는 전략이 저는 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사실 이거를 결정하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건데 결국에는 생산량을 줄이겠다라는 것은 그동안 많았던 공급을 감소시키고 그럼 그로 인해서 수요가 만약에 막 썩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맞추려는 전략, 이게 바로 삼성전자가 생각했던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그 부분이 이제 디램이라던가 이쪽으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3분기 지금 실적이 잘 나왔지만 4분기까지도 이러한 부분이 이어지고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불러오면서 수급을 불러올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는 어떨까요? 이거는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자동차도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실적 모멘텀을 뚜렷하게 나오는 섹터가 좀 자동차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확실히 지금 어떤 막 큰 급등? 큰 상승을 바라기보다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1,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원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잘하던 친구, 1등 하던 친구가 약간 2등 하면은 좀 이런데 꼴등 하던 친구가 1등 하면은 이게 또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네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어쨌든 1, 2분기에 반도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업황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고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이 숫자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면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3분기가 어쨌든 3분기 실적이 그 포문을 열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적 서프라이즈 원픽 섹터로 반도체 꼽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체크박스 두 번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이어 나갈 텐데요. 자, 두 번째 체크박스 LG 화학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토요타와 2조 원대의 계약을 해서 주가 어제 또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공시가 나온 내용이죠. 네. 토요타 북미 생산 기술 담당 법인의 2030년까지 양극재 전기차용 양극재 공급하는 중장기 계약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저는 굉장히 호재이면서 정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일본과의 계약을 이제 했다라는 거는 이제 포문을 열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일본과의 계약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계약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상 이게 추가 계약에 대한 신호탄이다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지금 LG화학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양극재 사업이 아니라 이제 도전재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CNT 도전재 공장을 지금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LG화학이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시킨 이후에 새로 집중하는 사업이 CNT 도전재다. 그럼 뭐냐면 이제 앞으로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뭔가 그러니까 다음 넥스트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양극재 시장은 사실상 개화기는 끝났어요. 개화기는 끝났고 이제 양산기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신기술이 나오거나 새로운 차세대 배터리의 등장 전까지는 지금 뭐 양산기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이게 양산기가 끝나고 지금 침체기로 가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양산기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런 뭐 도전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지금 새로운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들에 대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일본과의 계약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사실상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 글로벌 1위는 일본이에요. 파나소닉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도요타와의 포문을 열었다라는 부분 그러면 앞으로 뭐 일본도 지금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라는 말이죠. 지금 삼원계랑 뭐 LFP 말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지금 일본이 제가 봤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 쪽을 좀 약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앞으로 CNT 도전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차세대 배터리에 필요한 소재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너무 멀리 앞서가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과의 계약을 좀 처음에 문을 열었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앞으로 좀 꾸준히 보셔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좀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좀 되돌림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시에 큰 의미가 있다 말씀을 또 주셨고요. 그러고 보니 LG전자 이번에 또 잠정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놓았고 LG 화학에 LG 엔솔까지 LG 그룹주들 좀 어떻게 이게 분위기가
좋아 보이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지금 LG 그룹주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사실 LG 그룹주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좀 이 정도로 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다 좋지만 지금 LG가 약간 숨어 있는 강자가 아니냐, 이제 앞으로 준비를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그룹이 아니냐. 사실 뭐 전자 부분에서는 삼성에 좀 많이 밀리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스마트폰 철수도 했고 그 이후 지금 뭔가 차량용 정장 이런 LG 이노텍을 비롯한 그런 전장 사업이라던가 앞으로 지금 LG화학을 비롯한 이런 2차 전지 사업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꾸준히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는 본업이 다른 쪽이거든요. 화학 쪽 본업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LG화학은 2차 전지 아니냐 그냥 이렇게 인지를 하신 것 같고 사실상 2차 전지가 지금 하고 있는 신규 사업들 보면은 다 그냥 2차 전지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이러한 2차 전지 쪽에서 LG 쪽에서 그런 입지를 좀 굳건히 하고 또 시장의 그런 것들을 좀 잡아오려는 그런 것들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지금 LG 그룹주들 특히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그리고 또 LG전자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LG 그룹주들이 좀 힘을 내지 않겠냐. 스마트폰에서는 좀 꼴찌였다라는 그런 오명을 이런 다른 사업들로 좀 씻어내면서 네. 잘 나가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LG 그룹주들을 좀 볼 때다 말씀을 주셨고 말씀 주신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 비중을 두시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좀 엔솔 먼저 말씀해 주셨고 화학, 전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네. 지금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워낙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다시 봐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LG전자 이 순서대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고 좀 LG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포트에 꼭 몇 종목씩 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뭐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 LG 그 프로야구 LG가 이번 시즌 우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야구도 우승을 했으니까 네. 이제 뭔가 좋은 일이 또 주식도 LG 좀 것이다. 한번 좀 신나게 좀 갔으면. 그러니까요. 저는 볕들 날 기다리고 네. 있는데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체크박스 세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서는요. 반도체 관련주의 본격 상승. 자, 앞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3분기 2.4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서 감사한 효과 이제 본격화되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가장 크겠고 결국에는 주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매도자와 매수자의 그런 관계로 인해서 주가가 결정이 되다시피 뭐 어떤 물건의 가격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삼성전자가 취했던 전략이 잘 먹혔다라고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쪽은 저는 뭐 꾸준히 보셔야 되는 이유는 로봇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4차 산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로봇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라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어쨌든 로봇이 구동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밑단에 있는 하드웨어적인 구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로봇을 가동시키는 알고리즘을 짜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 팔들이라던가 협동 로봇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결국에는 반도체가 밑단에서 하드웨어 구성이 돼줘야 소프트웨어적으로 명령을 내렸을 때 잘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AI 반도체가 결국에는 로봇 산업에 연결되기 위한 어떤 초석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히 보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로봇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저는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포함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에 차지하고 있는 게 다 2차 전지랑 반도체거든요. 그럼 이제 로봇주가 결국에는 왜 보셔야 되냐? 이제 원래는 테마주 성향이 강했지만 이제는 정책주 더 나아가서는 4차 산업을 주도할 지금 어쨌든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도 있죠. 뭐 두산도 로봇 한다 그러죠. 하나도 로봇 한다 그러죠. 삼성전자도 이제 웨어러블 로봇 만든다 그러죠. 네. 뭐 다 로봇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대기업들이 지금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결국엔 그 로봇 산업이 돈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로봇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밑단에서 지금 기본이 되는 반도체 관련
그런 섹터들은 우리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또 로봇 결국은 그 초석에는 반도체가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인 좀 종목도 여쭤볼 수가 있을까요? 역시나 이제 우리 2분기 때 랠리가 나왔던 후공정 패키징 관련 주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 특히나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어제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거든요. 지금 어쨌든 후공정 패키징 관련주들 왜냐면 이제 그 패키징을 할 때 반도체를 이제 기존에 보통은 이제 녹색 PCB판 있잖아요. 네. 거기서 패키징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미세 공정이라던가 AI 반도체라던가 그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더 신규 기술은 이제 웨이퍼들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다시 분리를 해갖고 조립을 시키는 그런 패키징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좀 미세 공정뿐만이 아니라 그런 고도화 작업이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후공정 패키징 관련주, 특히나 한미 반도체 같은 네. 경우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요. 또 웨이퍼 단에서 테스트를 하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반도체가 지금은 PCB 기판 위에다가 입혀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이제 앞으로는 웨이퍼 위에다가 바로 올려버리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 후공정 관련 패키징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보셔야 되고 어쨌든 뭐 전공정 관련 장비주들도 보셔야 되겠지만 그 최종 단에서 결국에는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가공을 해서 보통은 뭐 팹리스 기업들이 조립형으로 주문을 넣거든요. 그럼 조립형 주문이 왔을 때 그거에 맞게끔 패키징을 해서 내보내줘야지 제품이 제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뭐 어쨌든 후공정 패키징 관련주들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결국에는 그쪽에서 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보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이제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가격 역할을 해주는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 네.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후공정 패키징 결국은 미세 공정 고도화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동안 상승세 굉장히 가팔랐었고 하지만 조정도 깊이 나온 만큼 어떻게 보면 반등세도 크게 나올 수 있을 네. 거라고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말씀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개장전 체크리스트 봤고요. 시장 전략 한번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역시나 매크로 불확실성과 지정 확정 리스크가 아직 사라진 건 아닙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동성이 나올지는 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뭐 지금 2,400선과 코스닥 800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오늘 추가 상승이 얼마나 나올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좀 눌렸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어제 상승이 반가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조금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포트를 교체를 하거나 뭐 비중을 확대하거나 이런 전략보다는 지금 어쨌든 관망하시면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실적 모멘텀을 가진 그런 종목군들을 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던 특히 2차 전지나 로봇 관련주들이 코스닥이 만약에 세게 되돌림이 나오면 세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저는 지금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개장전 체크리스트에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